내년 1월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지역 발전과 세금 폭탄 우려로 나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안에서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축제를 통해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 2명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7일 경남에서 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26명, 양산 14명, 사천 8명, 김해 5명, 거제 2명, 창원 1명입니다. 진주에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양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3,787명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 60명 중 지표 환자로 추정되는 해외 입국자 2명의 검사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명과 접촉한 확진자 39명은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볼 수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도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모두 격리 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불시 점검하는 등 지역 전파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에서 실내체육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7일 양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최다 인원인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실내체육시설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실내체육시설 관련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23곳의 공공실내체육시설과 학교 실내체육관 등 밀집도 높은 시설의 휴관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창원시가 창원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되는 창원시는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특례시 출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서 많이 들어오면은 20대들에 대한 그런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해결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창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창원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특례시 된다고 국민한테 시민들한테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전에도 그 창원시가 같이 합치면서 세금만 높아져가지고 세금 부담만 더 들어갔는데 공무원들만 자리만 늘어나지 시민들은 아무 득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간섭만 까다로워지고 규제만 까다로워지고. 일부 시민들은 부족한 홍보 탓에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모르기도 했습니다. 약간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20대들이 약간 특례시가 된다 해도 잘 느끼지도 못할 것 같고 약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지난 23일 출범한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등
사회 공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변 도시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함안에서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고 지난해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축제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 푸른 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수박이 눈에 띕니다. 농민들은 여름을 앞두고 잘 자란 수박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함안 수박은 일단 맛이 좋고 당도도 높고, 또 하나 함안 수박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일반 수박, 흑미 수박, 노랑 수박, 씨 없는 수박 여러 종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박의 본고장인 함안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200년 넘게 수박 재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안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다른 지역보다 수박의 당도가 뛰어납니다. 특히 4월에서 6월까지 수확되는 수박은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수박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농민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자 함안군은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 수박 축제를 열었습니다. 함안에 맛있는 수박을 팔로 개척도 하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박 축제 홈페이지도 제작해 요리키드 체험과 삼행시 짓기 등 소비자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특별 할인 판매전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비대면 함안 수박 판로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맛볼 수 있는 함안 수박 온라인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은 생계 위협을 넘어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연일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채 바다가 아닌 기장 대변항 멸치 광장에 모인 어민들. 평소 같으면 조업 준비로 분주했을 항구에는 바다로 나가지 못한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어민 100여 명은 하루 조업도 중단한 채 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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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의 손에는 어구 대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가 들렸습니다. 생업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선 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단순한 생계 위협을 넘어 해양 생태계 오염과 함께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실 어민들이 결국은 이 바다를 보고 사는데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어업인들의 생존을 건 투쟁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자갈치 시장에서 원전 오염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함께 대처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이제 생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별 또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어업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봄이 왔는가 싶더니 낮 기온은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벚꽃이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의 끝자락의 모습을 보이는 겹벚꽃이 자태를 뽐내고 지나가는 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겹벚꽃을 보며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겹벚꽃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천년고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렬한 진분홍부터 우리나라의 단 4그루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까지 사찰 곳곳마다 겹벚꽃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심사에는 봄비로 일찍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벚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왔고요. 처음 봤어요, 청벚꽃을. 근데 색상이 오묘하고 이렇게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벚꽃이 다 거의 진 상태인데 또 혹시나 여기도 더 남쪽이라 더 빨리 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직 그 만발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당진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에는 초록빛 버드나무 가지와 유채꽃 단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잠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좀 바람 쐬고 산책할 겸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늦깎이 봄꽃 구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한홍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하영재, 강기훈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도 예산 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의 보호가정 선정자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남의 보호가정 선정자는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1명도 선정되지 않은 데 반해 경남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선정자가 많았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탁부모 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의 한 경찰서 간부가 소속 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간부 A씨는 지난 19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경들의 얼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늦은 밤 성희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오해에서 생긴 일이며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2019년쯤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한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을 시킨 뒤 녹화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30살 A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몸캠 피싱 등으로 28명에게 3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는 등 돈을 요구해 4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갯벌과 방파제, 선착장 등 지역 내 위험구역 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해경은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와 신규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연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시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부울경 2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선정된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울산을 잇는 총 연장 49.9km와 김해 진영에서 양산, 울산을 잇는 57.5km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600억 원과 25,000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국가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며 양산시 구간은 경남도와 협의해 분담합니다. 양산시는 2030년 2개의 광역철도가 준공되면 인근 지역과 1시간 이동이 가능해 동남권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의 배경인 창원 의창동에 행복의 창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지상 3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공방, 도서관 등이 들어섰으며 지역민이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선된 의창구 소답동과 동읍 용강리를 잇던 경전선 철도를 포장해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삼문동 중앙로 일대 14,000여 제곱미터의 토지, 건물 42동, 연면적 9,106제곱미터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지역에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숲속 그린 캠퍼스 등을 조성하고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침체한 옛 도심에 문화중심 질환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밀양시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밀양시는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지원금 차이를 없애기 위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3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창녕군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녕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기존 모집 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발생한 25명입니다. 신청은 5월 7일까지며 선정자에게는 매달 최대 15만 원의 월세가 8개월간 지원됩니다.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쓴 배우 윤여정의 과거 오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2년 전 다큐 영화에서 읊조린 대사를 볼까요? 송혜교는 중국 시장, 최지우는 일본 시장, 나는 재래시장이나 지키려고. 그랬던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런 어록도 남겼는데요. 배우로서의 삶은 때론 주연이고 조연이고 단역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과정에서 순서처럼 오는 것 같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주연일 수도 없고 늘 단역이었더라도 언젠간 주연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